네, 나비처럼 활활 날아들어온 이슈 나비효과의 박지원입니다. 긴 연휴 기간이 있었고 저는 열심히 송편을 많이 먹었는데 이런 와중에 다른 나라로 일을 하러 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연휴에 쉬는 동안 휴가를 반납하고 사우디까지 날아간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바람에 휘날리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고요. 뒤에는 헬기의 모습이 보이는데 굉장히 시끄러운가 봅니다. 이 회장은 명절 때마다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는데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사우디를 찾아갔습니다. 2019년부터 네옴시티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했고요. 지금까지 총 8번을 방문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다른 기업들도 물론 사활을 걸고 있고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모듈러 관련해서는 SY가 있고 송변전 관련해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쭉 올라왔지만 다시 기대감이 풀리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비슷하게 연출이 되는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동안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은 많았지만 그 기대감이 쭉 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는데 연휴가 끝날 때쯤이었을까요? 10월 4일에 KB증권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부진했던 네옴시티 내년부터는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면서 그 기대감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자,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침대처럼 이제는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흔들리지 않고 쭉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시간 통해서 하나씩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들어가기 앞서서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사우디는 굳이 네옴시티에 이렇게나 열을 내고 있는 걸까요? 두바이에서 자주 떠돌던 말이 있어요. 나의 조부와 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나는 벤츠를 탄다.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타고 그 손자 또한 랜드로버를 타겠지만 내 증손은 다시 낙타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석유는 영원하지 않다. 언제나 고갈될 수 있고 지금 증시의 흐름만 보더라도 석유 중심의 패러다임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내연기관을 대체하고 있는 게 전기차고 앞으로 수요가 더 줄어들면 네옴시티도 이제 사우디도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럼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사우디의 모델은 바로 두바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사우디 빈살만 왕자인데 왜 롤모델이 두바이냐? 지금 두바이가 석유로 돈을 버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석유 수송업이나 자유무역지대를 빨리 만들어서 오히려 금융 허브로 만든 게 두바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금융으로 돈을 벌고 있는 나라 홍콩이랑 싱가포르라고 생각하면 더 유사할 것 같습니다. 사우디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지금 당시에는 석유로 돈을 벌고 있지만 사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석유의 시대가 오고 있죠. 그래서 빈살만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의 끝에 비전 2030을 내세운 겁니다. 비전 2030의 일환 중 하나가 바로 네옴시티예요. 이 이름을 살펴보면 이게 뭔지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빨간색으로 제가 네오를 표시했는데 이게 그리스어로 뉴라는 말이고요. M,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랍어로 퓨처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바로 새로운 미래 도시라는 정답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TMI를 한짝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맨 처음부터 이 이름이 선정됐던 건 아니고요. 거의 후보군이 자그마치 2,000개에 달했었는데 추리고 추려서 겨우 후보가 선정됐고 그 안에서도 찾지 못했다가 새롭게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된 게 바로 이 네옴시티라는 단어였습니다.
네옴시티 안에는 100% 재생 에너지로만으로 사용이 되고요. 약 1조 달러를 사용해서 서울에 거의 43배에서 44배의 신도시를 계획한다라는 게 비전입니다. 여기서 1조 달러는 하나로 하면은 무려 1,358조가 넘는 금액인데 저는 이 조 단위로 넘어가면은 그 액수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비유하자면 대한민국 1년 예산안이 약 600조입니다. 여기에 거의 2배나 달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네옴시티라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단지가. 더라인, 직선 주거 지구고요. 트로제나는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던 관광단지, 그리고 옥사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산업단지. 왜 옥사곤이냐? 위에 제가 따로 그림을 한번 빼봤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팔각형으로 그려져 있죠. 옥타곤, 이 팔각형을 비유해서 옥사곤이라는 이름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단지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스마트 도시인 더 라인입니다. 큰 화제가 되었던 거고요. 이 화제를 몰고 왔던 게 바로 이 디자인 때문입니다. 높이가 500m에 길이가 무려 170km인데 차라리 일론 머스크처럼 화성에 가겠다고 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큰 게 더 라인이고 이 높이가 지금 500m인데 이 500m가 뭐냐? 에펠탑보다도 높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더 높은 길입니다. 그리고 세로로 봤을 때도 지금 세종시, 서울 세종시의 길이 정도라고 하는데 이 길이를 무려 20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쭉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게 정말 실현이 가능해? 라는 의문이 물론 드실 겁니다. 다만 빈쌀만이 이게 실현이 가능한지 여부에 제외하고 한 가지 확실히 한 건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라는 겁니다. 실현 가능한 정도의 건물 도시를 내세웠다면 사실 이 정도의 이목을 끌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게 실현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네요. 네옴시티의 다음 핵심은 바로 관광입니다.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인데 2029년 제9회 아시안게임 어디서 열리나 봤더니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물음표가 쭉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동계라고 하면 눈이 필요하고 정말 추운 도시가 떠올라지는데 우리가 아는 사우디는 사실 사막이 거의 95%나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토 대부분이 사막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트로제나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위치 때문인데 유일하게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서 해발 1,500m 이상인 산악지대에서 눈이 내린다는 거죠. 아시아권에서는 사실 그동안 눈이 내리는 곳이 많이 없었고 투입되는 비용 대비해서 홍보 효과나 이득이 별로 적었어요. 그래서 2017년 이후에 거의 중단됐던 이 동계 아시안게임이 사우디가 우리가 할게라고 하니까 사실 OCA 입장에서도 굳이 막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우디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관광에 열을 올리고 있을까요? 이 빈살만은 굉장히 지금은 순해 보이지만 무서운 인물입니다. 2017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요. 거의 독재에 가까운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야겠다라는 다짐을 하죠. 지금의 화석 연료의 산업 구조에서 이제는 관광 국가로 도전을 합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도수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국민들의 70% 이상이 사우디는 20대인 나라입니다. 굉장히 젊고요. 젊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밝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지 않고서는 정권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다각화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힘을 쏟는 게 바로 관광입니다.
왜 관광이냐? 석유나 가스 산업은 사실 큰 돈을 벌 수는 있는데 고용을 창출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광 산업은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되면 그래도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이런 면에서 관광 산업이 석유 산업보다도 이 표심을 사로잡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꾸준히 스포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0월 5일에도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고 사우디는 올해에도 호날두를 비롯해서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자국 리그로 영입시키면서 월드컵 유치를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다음 판으로 들어가서 왜 위치는 어디가 되고 이 위치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우디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지리적인 장점을 잘 활용했습니다. 네옴시티의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 이쪽이냐? 오른편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면은 두바이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국인 이란과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테러 위협이 있죠. 그러면은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홍해의 위치인데 배들이 쉬어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쪽의 네옴은 홍해에 위치했고 유럽과도 굉장히 가깝고 수에즈 운하로 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배가 멈춘다는 거는요. 금융이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호텔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 중에서도 네옴시티를 보면은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해서 찾아보니 다이버들이 지금 최고로 꼽는 이집트의 다합을 마주 보고 있습니다. 이 빈살만에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그림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는 2029년에 동계를 준비하지만 그 이후에는 먹거리를 계속해서 창출을 해내야 하는 상황이죠. 이 이후에는 뭘 할 거냐? 해안 관광 도시로 더 확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역과 금융의 도시인 옥사곤과 관광인 트로제나는 사우디 경제적으로 도움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이 더라이는 뭘까요? 더라이는 단지 주거 도시의 역할로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주거 도시라면은 큰 메리트가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더라인의 화제를 모았던 거는 조감도만으로도 네옴시티를 그냥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봤을 때 투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는 더라인은 사우디가 탈석유를 했다라는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먹거리가 있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더라인을 세로로 짓다 보니까 햇빛이 위에 들어오고 아래는 굉장히 어두컴컴합니다. 겹겹이 있다 보니까 아래쪽으로는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인공빛이 필수적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태양광이랑 풍력만으로는 의존하기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작고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소형 원자로가 또 하나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소형 원자로의 장점은 해안가에 없어서 설치가 가능해서 사우디의 차세대 먹거리로 생각되는 게 수소 생산인데 여기에 소형 원자로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죠. 상용화까지는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했는데 네옴 완공시티와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동에서 그동안 협력을 했던 건설사들이 몇 달 전부터 소형 원자로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완료하고 있고 이 안에서도 한국도 있습니다. 네옴시티 수주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탈석유를 부동산 개발로 해결한다는 전략이고요. 화려한 모습만큼 엄청난 개발 비용이 들다 보니까 자신의 돈만으로는 부족했을 거예요. 이 투자를 받아서 리스크는 줄이고 오히려 그 상징성은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사실 제일 문제는 비용인데 국력을 갈아 넣을 정도의 비용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투입 대비해서 산출을 계산하면 이 비싼 돈을 들여서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더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사람들에게 심어줄 환상적인 이미지고요. 그게 바로 더라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사우디에 왔을 때도 당시 빈살만이 네옴에 투자하길 원했고 바이든은 오펙 증설을 원했는데 그런데 조건이 안 맞았고 그러면서
대가의 감산이 이뤄진 것도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쭉 해왔지만 사실 다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바로 이거 빈쌀만의 그냥 그린워싱, 스포츠워싱 아니야라는 거죠. 그린워싱이라는 거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스포츠워싱 또한 좀 스포츠를 통해서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좋게 만들려고 하는 워싱이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가자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관련된 기사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는 여성 인권 문제가 1, 2위를 다툴 정도로 심각한 사우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이고요. 모자란 눈을 인공으로 만든다는 사우디는 자원을 낭비한다는 쓴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0월에 중순쯤에 10대 그룹 총수들이 이제 사우디 추진을 할 거고 한 가지만 더 TMI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빈쌀만의 잔혹성 또한 이 네옴시티를 유치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요인 중 하나인데 사실 빈살만은 가족도 숙청하고 왕권을 다져갔거든요. 1990년 전에도 사실 이런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계속 있었는데 왜 무산됐는지 보면 이 내부 권력 구도로 인해서입니다. 그런데 빈살만은 철저히 어떻게 계획한 것인지 어떤 형태로든 실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네옴시티의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네옴시티 UAE 테마들을 정리해봤고요. 이렇게 쭉 텍스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네옴시티 관련해서 쭉 보셨는데 수정 씨 전 처음 뵀는데 관련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겠다 머릿속으로 좀 상상이 가실까요?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일단 두바이나 저쪽 중동 쪽에 사실 여행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 분위기를 잘 모르겠어서 이런 프로젝트가 어떻게 앞으로 추진될지 사실 잘 감이 안 오는데 그 감을 박근호 매니저와 이제 설명드릴게요. 롯데타워는 보신 적 있죠? 잠실에. 네네. 그거를 두 줄로 여기 서울서부터 세종시까지 두 줄로 그냥 세우는 거예요. 롯데타워를 여기서부터 세종시까지. 여기서부터 세종시까지요? 그 롯데타워를 두 줄로. 두 줄로. 500m니까.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살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제가 원래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게 꿈과 희망을 주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원 아나운서님, 제가 행사 드릴게요. 5천만 원짜리. 예. 근데 29년 4일 기다려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먼 얘기를 너무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조금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여기에 너무 공감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10대 총수들이 뛰어들 정도로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박근호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빈살만의 그 워너비가 두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맞는데 그거보다 더 워너비가 있어요. 원래는 뭐냐면 수정 씨 이거 뭔지 알아요? 와칸다? 네, 와칸다 포에버. 그게 빈살만의 롤 모델이에요. 원래 그 뭔지 아시죠? 그 어벤져스에 나온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위주로 이제 뛰어들고 나머지 이제 중소형주들이 같이 갈 텐데.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어떤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그걸 끝까지 마치고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기도 길어지고 중간에 설경도 변개되고 좋은 예로 2010 몇 년도에 한화가 14조 원짜리를 한번 수주를 해서 한번 대박을 터뜨렸다라고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가 공사하다가 중간에 손 털고 나왔어요. 우리가 그냥 손실 보고 나오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저런 이슈들이 뭐 건설사들이나 어떤 이런 나라들이 먹거리가 있는 건 중요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더 라인은 지금 제가 위성 사진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 선이 있더라고요. 땅은 파고 있어요. 정말 길게 땅은 파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뭐 달에서도 보일 정도로 길게 파고 있는데 옥사곤이 진짜인 것 같아요. 옥사곤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우디가 예전에 이제 인구수가 적었을 때는 이제 원유로만 먹고 살고 세금을 안 걷거든요, 사우디는. 네. 근데 지금 인구가 이제 2천만이 넘어가니까 얘네들을 먹여 살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유식의 어떤 원유 시장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조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옥사군을 아까 이제 우리 박지원 앵커께서 보여주시는 네. 더 라인, 네, 옥사군에 세계 여러 유명한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니네가 6 공장 짓고 만들고 우리들한테 그 기술도 이전을 해라. 이게 이제 목표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기 그 계약을 이제 하려고 들어간 기업 관계자가 얘기한 게 있어요. 100% 현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니네한테 돈 한 푼도 안 준다라는 게 그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기 차가 없는 도시니까 더 라인은 차가 없거든요. 근데 수소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근데 대기업들이 지금은 요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이유는 빈살만이 얼마 전에 일본 가려고 하다가 일본 제끼고 우리나라 오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호텔 통째로 빌려갖고. 그 일본 왜 안 간지 하면 비싸서 안 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는 이거 아니면 참여 안 한다. 이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니네 한국 기업들한테 이걸 몰아줄 테니까 가격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간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을 하고 수주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왜 적자에 허덕였냐면 사실 일거리가 없어서는 아니었거든요. 다 적자 수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뭐 앞으로 이제 뭐 예전에 동아건설이 그 리비아 대수로 공사라고 해서 뭐 다 기억나시죠? 80년도서부터 2000년대까지 했던 그거에 부도난 원인이 실질적으로 그거거든요. 처음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국가에서 그걸 해줬어요. 그 뭐죠? 보장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대기업들이 뛰어들려면 정부에서 이걸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니네가 손실 나면 우리가 이거 보존을 해주겠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공사기 때문에. 하지만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 비전 펀드를 어떻게 지금 마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차피 돈 싸움이니까 그것만 해결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힘이 될 수 있는 먹거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옥사관 관련해서 보시는 관련 수혜주 있으실까요? 거기는 일단 뭐 건설보다도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냐가 문제인데 사실 들어가서 어떻게 뭐 이 수익을 창출하느냐가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박지원 아나운서께서 아까 보여줬던 종목들 중에 뭐 도화 엔지니어링, 한미글로벌 이런 기업들이 가장 좀 그 근사치에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하나 더 여쭤보고 네. 싶었는데 엔터 쪽에 저는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사우디 안에서도 K 콘텐츠나 뭐 아이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콘서트도 했었죠. 네. 그리고 사우디 인구가 60%가 이제 35세 이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스트리밍을 진짜 많이 보는데 세계 스트리밍 콘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또 사우디래요. 그러면은 K 콘텐츠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혜를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 빈살만이 직접 얘기도 했었었는데 이 게임 산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하고 인수도 많이 하겠다. 그래서 사우디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뭐 펄어비스나 이런 기업들 지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 뭐 게임을 엔터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맞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잖아요. 근데 막 그 콘서트를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바이든이 사실 이 사우디랑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빈살만을 굉장히 안 좋게 기사를 썼던 터키 기자가 있는데 네. 암살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했는데 이제 어떤 그 이미지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폐쇄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막 그 콘서트도 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엔터도 좋고 하지만 저는 뭐 빈살만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게임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게임. 예, 그래서 게임 산업 이제 진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지분 인수 쪽으로 한번 모멘텀 있는 기업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가장 궁금한 거 그럼 탑픽주는? 가장 좋아하는 건 뭐 펄어비스를 좋아하더라고요. 빈살만은. 네. 펄어비스. 그 펄어비스가 게임 중에 검은 사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사막으로 뒤덮인 나라. 아니 저는 요즘 지난 기사를 보니까 10월 5일 날 네. 그 정보통신기술 장관 압둘라가
그 네이버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IT 정보 쪽을 보고 가고 있어서 저는 생각이 어차피 주식 투자는 그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초반에 들어가는 기업보다는 IT처럼 좀 다 된 다음에 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그러면 그 과정의 꿈과 희망으로 그쵸. 기사만 나오면 주가가 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IT 쪽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예. 고민하고 어디에 근데 투자할지. 자료 준비 제일 오래 하신 우리 박지원 네. 해커께서는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나 요 기업 투자하고 그렇죠. 싶으네라는 느낌 한 종목은 드셨을 것 같은데. 네. 아, 저는 LCD 현대일렉트릭. 좋습니다. 아, 좋죠. 그냥 말해도 이- 되나요? 네. 인양반이 추천하신 주고요. 예. 변압기 아까-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예. 저한테 계좌 말하던 말. 그래요. 네. 오늘 또 박지원 아나운서가 정말 네옴시티 관련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저가 모르는 정보도 주셨기 때문에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는 2부에서 우문현답에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박지원 아나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